지금 고등학교 보내서 첫 시험 봐보니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 관리? 그건 시험 실력이죠. 수학 실력이 아니죠. 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수학 출제 수준이 높아요. 이런 경우와 좀 낮아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높아요. 그러면 이 학교는 어려운 문제를 변형해서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화에서 갈렸어요. 네, 심화에서 1, 2, 3, 4등까지 싹 다 갈렸어요. 심화 문항을 풀 수 있는 수학 실력 요새에서 1, 2, 3, 4등급이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의 내신이 쉬워요. 자, 내신이 쉬우면 보통 어떻게 내냐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원래 있는 프린트나 이런 부교재에서 그대로 내는데 숫자를 바꿔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숫자만 바꿔내는 경우. 자, 이 경우도 결국은 심화 싸움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실력을 늘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부에서는요, 중학교처럼은 적어도 하면 안 된다. 예, 여기서의 싸움은 무조건 심화 싸움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야 심화 어려운 거 풀어봐 이렇게 해요. 기말고사 성적은 더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자, 우선요. 아까 제가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시험 실력도 중요하다고요. 시험 실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 이렇게 얘기 드리면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시간을 딱 누르고 50분 동안 정확하게 다른 학교 기출들을 풀어보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걸 하면은 시험 실력의 일부가 늘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셨죠? 왜일까요? 그런 건 시험을 관리해서 가장 최대 득점을 하는 연습은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자, 뭘 해야 되냐? 풀 수 있는 문제 있죠. 얘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푼다. 이게 뭐죠? 정확하게 빨리 푸는 연습.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최고의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고등부에서의 어떤 내신 수학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문항은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 그리고 심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심화는 기준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한테 유형 문항과 심화 문항을 구분해 놨어요. 유형은 쉬운 거, 심화는 어려운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유형서 중에서는 센 수학이 제일 어려운 거, 일품이 심화서 중에 제일 쉬운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화서는 뭐 시중에서 많이 보시는 책들로 기준 치면 일품, 뭐 고쟁이, 뭐 블랙라벨, 그다음에 TOT 등등등 책들로 심화의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른들 기준이에요. 저기 학생 기준은 아니에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센을 못 풀어요, 지금. 그러면 나는 유형이 부족한 상태다. 그럼 나는 심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유형을 빨리 다 익혀야 된다. 자, 유형을 익혀야 된다. 근데 내가 블랙라벨을 풀었더니 정답률이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일품 정도의 문제들은 그 정도면 한 8, 90%의 정답률이 나오거든요, 보통. 자, 그러면 일품은 나한테 유형서예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 공부는 누가 하죠? 네, 학생이 하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항은 유형서로 취급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풀 수 없는 문항은 심화서다. 그럼 제가 앞에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 고등의 높은 등급은 뭘로 결정된다? 심화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못 풀겠는 문제를 열심히 풀기 위해서 빌드업 해가는 과정. 이게 고등수학에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심화 공부를 하는 것과 유형 공부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시스템적으로 잘 구비한 것이 진짜 좋은 학원이에요. 유형 공부를 시키기가 어려울까요? 심화 공부를 시키기가 어려울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결국 선생님들은, 고등부 선생님들이라는 건 무엇을 하는 직업의 사람들이냐. 이 아이들한테 유형은 별도의 유형이지만 심화 과정을 아이들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돼 있는 게 결국 베테랑 강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자,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화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런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빌드업들을 해결해 나갈지, 요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인근학교 기출문제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아이들 시험 봤어요.
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아까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인고 어머니 혹시 계신가요? 변형이 많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변형이 많이 되어서 나왔고요. 자, 이 변형은 어디가 뿌리에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 어머님들이 고등부에서는 기출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풀까? 이런 생각들 많이 안 하시죠? 네. 네. 왜 푸냐? 자, 첫 번째는요. 사실 이 고등학교 수학의 킬러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어디서 시작됐냐를 좀 히스토리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모의고사예요. 뭐라고요? 모의고사. 자, 1년에 1학년은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보고요. 우리 아이들 3월에 모의고사 봤어요. 올해 고1 모의고사 무지하게 쉬웠습니다. 어쨌든 고1 모의고사 3월은 중학교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실력이랑 전혀 무관하다.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볼 모의고사와 고2 올라가서 볼 3월 모의고사가 있겠죠. 얘네 둘이 1학년 내신 기출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킬러 문항들이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킬러 문항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간혹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얘네들이 저기 올림푸스 고난도나 뭐 엔제나 이렇게 우수 문항집에 변형이 한번 돼요. 그러면 수준 높은 출제를 하고 싶은 학교들은 그런 교재들을 부교재로 써요. 자, 그리고 걔네들에 나온 문제를 다시 변형해서 출제하거나 학교들이요. 아니면 모의고사의 킬러들을 어렵게 변형해서 출제한다. 이게 어렵게 내는 학교의 전형적인 현재 입시 상황에서의 패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푸는 인근 학교들의 기출 문항이라는 건 변형되거나 변형에 변형되거나 변형에 변형되는 점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진 킬러를 풀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느낌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인근학교 기출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내신을 잘 맞으려면 우선은 시험 실력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시험 실력은 어떻게 준비하냐? 풀 수 있는 문항을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시간 재고 푸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을 늘려야 된다. 실제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 문항수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 심화 과정이 진짜 중요한 과정이다. 자, 그럼 제가 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풀 수 있어요. 그 수준은 아이한테 그 언더는 다 유형이 되는 거잖아요. 풀 수 있는 수준부터 그 아래 문항은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 위쪽은 무조건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선생님과의 노하우로 뚫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학생 알겠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자, 앞으로 공부할 때 못 푸는 문항이 나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끝까지 고민하고 힌트를 봐서더라도 본인이 푸는 방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요. 4개 됐어요. 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입시를 할 때 수학과에서 만나는 그 최종적인 보수는 결국 이렇게 생긴 애예요. 아, 난 비슷한 문제를 풀어놨어. 근데 변형됐네. 혹은 두 번째 경우 완전 처음 봐. 이게 2개가 있어요. 자, 처음 보는 문항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고 변형된 문항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쉬워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모르는 문제는 2 종류야 무조건. 변형된 문제 혹은 완전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학에 대한 근원적인 조건과 사고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풀 수는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왜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즉 해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푼다면 이것은 연습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이게 만약에 그래서 풀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내가 극복한 문제로 얘가 다시 저장이 되겠죠. 자, 변형된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필드에서 이런 문항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변형된 문제니까 연계해서 풀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우리 아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준비된 학원이 세움수다. 제가 이 수학학원을 기획하고 발전해 나가는 어떤 관리의 어떤 형태 자체가 가장 입시 수학에 근접한 형태일 때 결과가 가장 아름다워. 왜냐? 그냥 막 풀려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풀린다고 아이들의 수학 자연상승분 성적은 그냥 그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혼자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유형학습과 심화학습을 나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애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어느 학원을 다녀도 잘할 수 있고요. 혼자서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자, 학원이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이들을 터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루하루가 이 현장에서는 끝없는 동기부여의 연속이거든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아까 이제 김학수 대표님께서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시간도 사실 굉장히 절약했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 수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성적 올리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끝을 알아야 됩니다. 끝을 알고 공부하는 애들이 이겨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 걸어온 게 보면요, 끝을 알려주질 않죠. 오늘 뭐 해? 요번 주 뭐 해? 뭐 요건 알려주죠. 근데 사실 입시 수학의 끝이 어떻게 생겼냐? 아까 잠깐 보셨어요. 수능 보셨죠? 몇 개 틀리면 의대 간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대는 집에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0개입니다. 자, 근데 한 개 틀려도 의대를 갈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의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실제로 수능이 킬러가 몇 문항인지 아세요? 한 문항. 공통 22번 한 문항,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자만 30번 한 문항. 그래서 킬러는 총 2문항이고요. 준킬러까지가 총 4문항이고요. 작년 수능 컷은, 수능 1등 컷은 84점. 준킬러 2개까지 틀려도 1등급. 준킬러 절반까지를 맞출 수 있으면 수학은 사실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근데 우리 애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하나만 틀려야 된다. 킬러 2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입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김학수 대표님이 설명한 과목별 밸런스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수학이 제일 공부할 양도 많고 제일 시간 투자도 많고 그렇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때려 붙는다고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닙니다. 전략과 선택, 이게 실질적으로 고등부 학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실력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수학 출신의 원장이에요. 근데 저희 학원 과학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과학이나 원리나 형태는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고3 아이들이 수능 보고 와서 저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유형은 딱 2개입니다. 첫 번째, 수학 점수가 98점인 학생. 제가 20몇 년을 하는 동안 딱 2명을 만나봤어요. 98점이면 뭐죠? 네, 2점, 3점, 4점인데 준킬러 킬러 다 맞고 1, 2번에서 하나 틀린 거예요. 네, 그런 학생. 두 번째 많이 혼나는 학생이 있어요. 아까 여기 있던 교차해야 되만 하는 학생 있죠. 문과로 가야 되만 하는 학생 있죠. 즉 수학 등급보다 과학 등급이 낮게 나온 학생.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 1등급 맞으면 한 1000시간 공부해야 된다 칩시다. 그럴게요. 자, 과학 한 과목 1등급 맞으려면 공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제가 과학 선생님이 얘기를 해봐도 10분의 1도 안 돼요. 결국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끝까지 공부를 하는 양 자체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수학이 1등급인데 과학이 3등급이 나와요. 너무하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꼭 얘기 드리는 거, 과학도 저학년 때부터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왜냐면 과학이 실질적으로 모든 주요 과목 중에, 입시를 책임지는 주요 과목 중에 이과에서는 수학과학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실제 과학이 공부량에 비해서 등급을 받는 건 가장 중요하다. 저기 나눠드린 프린트에 김효식 쌤의 공통과학 있어요. 얘기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은요. 저 딱 3분만 할게요. 자, 저희는 내신 대비를 2달을 합니다. 자, 요번 기말고사 내신 범위 어디죠? 자, 저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실제로 함수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정도까지 봤어요. 자, 제가 참고로 얘기 드리면 함수는 수상과 수하에 나오고요. 수원, 수투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시수학은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본 학교도 있고 안 본 학교도 있는 그 수상에 있는 방정식과 함수가 연결된 그 단원 있잖아요. 그 정석 이름으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다음에 최대차수 이렇게 2단원이에요. 그 단원이 수하에 나오는 우리 2학기 이제 중간고사쯤에 볼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함수 총론, 역함수, 합성함수, 유무리 함수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 하고 있는 함수가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로 보면 한 10대 7 정도 됩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함수 기간이 지금 중간고사 끝과 기말고사 초반에 걸려 있다. 그 다음에 뭐를 보냐? 도형의 방정식을 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중간고사는 대수 파트의 결정판이에요. 시험 범위 자체가 수화친하고 식과친하고 수화식을 갖고 노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부에서 필요한 원론적인 수학적 사고력 테스트를 그렇게 깊게 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는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1학기 기말에 볼 도형의 방정식은요, 완벽한 수학적 해석적 사고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시험이 됩니다. 네,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신 대비를 2달 해요. 자, 첫 달에는요, 아이들의 인근 학교들의 모의고 그 기출 문제와 저희가 준비한 수업과 문제를 엄청나게 풀리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반별로 레벨을 나누어서 아이한테 최대한 맞는 문제를 제공해서 풀고요. 중요한 건 2번째 달이에요. 자, 첫 번째 달에 아이들의 정보를 다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학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인고예요. 뭐 동북고예요. 뭐 한영고예요. 이러면 그 학교가 출제하는 난이도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랑 난이도 1, 2, 3, 4로 나누어서 이제 저희가 기입을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대표 강사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1은 완전 기초, 2까지 유형, 3부터 심화, 4는 중킬러 킬러 이렇게 나뉜 표를 학교별로 다 저희가 분석을 해놨어요. 아이가 첫 달에 와서 많은 기출들을 보면 아이의 상황을 학교랑 매칭을 시킵니다. 이 매칭시키는 과정을 왜 하냐면 어쩔 수 없어요. 고등부는 입시거든요. 한 문제라도 더 맞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와서요. 1, 2의 정답률은 100%, 98%예요. 3레벨 정답률이 15%예요. 그러면 딱 아시겠죠? 아, 이 자식 심화가 잘 안 됐구나. 그럼 그 친구는 뭘 해야 되죠? 심화를 해야 되죠. 거꾸로 1, 2레벨 정답률이 60%인데 3레벨 정답률도 60%예요. 이런 학생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비슷해요.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필요한 거죠? 유형이 필요한 거죠. 평소에 풀리 양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2번째 달에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매칭 작업을 통한 성적 끌어올리 작업을 2번째 달에 한다. 이 내용을 저기 아까 대표 강사가 처음 들어와서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린 시간표 보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7월에 기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름 시즌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빨간색 특강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